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머니왕으로 우리 계좌 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 봅시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올 들어 개인이 9,231억 원을 사들인 삼성전자가 장중에 2% 오르는 모습까지 좀 토해냈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올해도 웃을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졌습니다. 최근 장을 돌이켜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견인했던 부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호실적을 이끌었던 배경에는 반도체도 있었고, 또 스마트폰과 가전, TV 같은 경우도 실적을 뒷받침해줬고, 또 더불어서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의 전망이 더 밝다고 보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1등 주식 삼성전자가 잘 나가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근데 사실 지금 구간, 이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뚜렷한 테마, 그런 테마가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쪽에서 투자법이 없다면 소외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가장 좋은 투자법, 우리 MTNW 임광빈 어드바이저는 어떻게 기획하고 구성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고민되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종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네요. 013-3366-8288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 저희 쪽으로 문자도 많이 남겨주시면 오늘 임광빈 위원께서 제대로 알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자, 노란톡 또한 열어놓았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 보이고 있으시죠?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쫙 스캔해 주시면요.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끝나고 임광빈 위원께서 무료 방송 또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한 11시가 넘어서 여러분이 함께 무료 방송 또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제를 보니까 정치 테마주 13일 전까지의 단기 매매 전략을 대공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13일 전까지의 단기 매매 전략이라면 의미가 충분히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그 전략이 뭔지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다채로운 시간들이 조금 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토요일 여러분의 계좌 왕으로 만들어 보러 빨리 떠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임광빈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속 시원한 시장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에 대한, 좋은 자리에 대한 분석까지 이 위원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든든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요일의 투자메이트 임광빈 위원 소개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방이었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소문이 들려왔어요.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다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 감사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 방송을 또 시청해 주시고 머니투데이 이 머니왕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이 22년 투자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제가 경험했었던 것, 특히나 우리 주식은요,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식을 통해서 빚도 정말 많이 져보고요. 그리고 사기도 당해보고 별의별, 이 꼴 저 꼴 정말 다 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주식의 지금 이 상황 통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 마음들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답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방향성들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임강빈 위원께서 이 토요일 이곳에 출근하는지 많이 전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찬 이 시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에 사실 정말 많은 특징주들 있었습니다. 특징주 통해서 한 주를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임강빈 위원님 어떤 종목 좀 빛이 났다라고 보세요? 자, 오늘 이번 주는 안철수 씨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웠죠. 그러니까 네. 정치 테마주입니다. 자, 우리 특정 정치 테마주라는 게 사실 그 인물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 당선이 됐다고 해서 그 기업이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는가, 사업이 확장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이라는 건 항상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주식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정치 테마주가 뜨거운데요. 이번 주는 정치 테마주가 뜨겁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인 다물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장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물멀티미디어는 제가 10월 달에 TV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물멀티미디어 제가 10월 달 말쯤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요. 자, 왜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은 세팅이 된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차트에 점 상한가를 간 구간이 있습니다. 점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여기서 음봉이 길게 떨어졌는데 시초가부터 상한가로 출발해서 장 마감 때 마이너스 종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바로 매집이다. 네, 이게 바로 매집 음봉의 형태이고요. 이런 종목들의 패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밥그릇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밥그릇 형태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종목이 안철수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었는데, 자, 주식시장의 현재 정치 테마주, 정치 인물주 중에 이슈는 이것이죠. 야당의 후보가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1등이었죠. 원래 지지율이 1등이었는데, 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나오면서 2위로 밀려났고, 자, 1위로 이재명 씨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씨가 2030 세대에 아주 큰 지지를 얻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물멀티미디어나 그리고 까뮤 ENC, 까뮤 ENC, 그 다음에 써니전자, 그 다음에 안랩, 다물멀티미디어, 까뮤 ENC, 써니전자, 안랩, 이 네 가지가 안철수 관련주로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날 변수가 하나 발생했죠. 갑자기 또 윤석열 씨가 화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시간의 단일가로 목요일 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 관련주인 웹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NE능률이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웅진이라고 하는 기업도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들은 항상 어떤 뉴스와 지지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지지율의 앞자리가 변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10%대 지지율을 보였던 지지 포인트가 20%로 상승했을 때 주가도 10%, 20%씩 올라가는 것이고, 지지율이 잘 나오다가 지지율이 꺾이게 되면 주식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곧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는 지지율이 곧 주가 상승률과 하락률의 지지율이 곧 주가의 방향성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항상 변수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주식을 할 때 잘 벌다가 크게 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크게 깨지냐? 한 번에 크게 깨지죠. 자, 우리 한 달 동안 주식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매를 잘 하시는 건데, 마이너스 결산을 내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 중에 매일매일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요. 20거래일 중에 한 15거래일은 잘 벌다가
한 5거래일, 3거래에서 5거래일 이때 그동안 벌어놨었던 것들을 다 날리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가? 매일매일 손실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한두 번 때문에 다 날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그동안 수익을 난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주식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손실 나는 날에 손실 금액이 수익이 나는 날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면 주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날이 그랬죠. 자, 만약에 안철수 관련주들의 비중을 크게 베팅을 했었다고 한다면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시간의 단일가로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이런 변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테마주는 오버나잇을 하지 말자. 항상 당일 대응으로 끝을 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 굉장히 핫했던 테마가 또 정치인 관련주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박 2일 관점이 아니라 그냥 당일 몇 시간 혹은 몇 분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꿀팁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우리 2월 달에 또 일정이 하나가 있어요. 2월이요? 2월 달 네. 전 세계 일정이 하나 있죠. 오, 베이징 올림픽. 올림픽.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이 또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에는요. 항상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섹시 트렌드를 잘 잡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자, 주식은 뭘로 움직이느냐?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뭘 가장 크게 보십니까? 차트요? 거래대금? 거래량? 이동평균선? 뭐 어떤 차트의 패턴들? 네, 다 좋지만 제가 보는 최고의 영순위는 재료입니다. 재료. 주식시장에서 그 재료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네, 그게 바로 트렌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트렌드를 잡아야 되는데 특히나 그 트렌드는 일정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월달 베이징 올림픽이 일어났는데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에 국한된 게 아니죠. 전 세계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재료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뭐가 있는가? 바로 CBDC, 디지털 화폐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서 디지털 화폐 앱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와 관련해서 한네트, 네, 그리고 로지시스, KCT 같은 종목들이 상가 근처까지 갔는데요. 그중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KCT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T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T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은 1월 6일 날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었죠. 29.84%까지 급등이 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자리는 임과 함께 제가 매일 10시 반에 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200원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현재 주가가 8,1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의 대장주는 한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네트, 그리고 로지시스, 그리고 KCT, 네, 이 기업들이 모두 짝지를 놓으면서 같이 가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 종목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현재는 단일가 예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월요일 날 조정이 났었을 때 아래 꼬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네트는 10,000원 이상, 로지시스도 9,500원 이상, 그리고 KCT도 8,800원에서 9,000원대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특히나 2월달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CBDC 관련해서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종목들 한번 싹 정리를 해주셨네요. 여러분 많이 계획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열려 있죠?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어떤 네, 종목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는 1,65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요. 비중은 50%. 네네. 시청자님, 네. 1,650원에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저번 주 목요일 날 한꺼번에 들어갔는데요. 비중이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네네. 처음에 조금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아서, 네. 들어갔는데, 이게 마이너스까지 돼버리더니, 그 뒷날도 처음엔 조금 오르다가 네. 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고민이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계좌를 보건데 많이 아픈 종목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빨리 임강빈 위원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주세요, 머니왕. 네, 도와주세요, 위원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성에너지를 1,650원에 매수하셨다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네. 이 종목이 1,650원대까지 간 적이 없거든요. 이 종목이 1,650원이면 10월 달인데 1,650원이 아니라 1,050원인가 봐요. 50원이요. 네. 그러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지금 목요일 네네, 날 괜찮습니다. 매수했거든요. 네, 이 종목을 네네. 10,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종목이 근데 네. 지금 비중이 50%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비중 때문에 조금은 네.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네. 종목에 대한 핵심 포인트, 핵심 재료는 가스 관련된 재료죠. 가스가 네. 상승했었을 때 대성에너지나 GS나 대성산업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정치적 이슈 그리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에 또 가스 관련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테마주는요 10% 20% 수준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스 특히나 원자재의 가격은 아직 상승이 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천연가스 해외 선물로 3.9달러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2년도에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합니다. 자,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조기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상은 적정 금리까지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금리가 인상돼도 물가라고 하는 것도 통화량이 적정 가치까지 풀린 만큼 가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두시게 되면 지금은 테마주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11,000원, 12,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비중이 50%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민스럽고 괴롭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두세요. 그냥 잊고 있으시면 나중에 종목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아니고 좀 기간이 걸릴까요? 기간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슈가 하나 딱 터져야 돼요. 지금 가스 관련된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그 이슈가 터지는 타이밍은 시장에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오를 때까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죠. 가만히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에서는 대응을 좀 잘하시기 위해서 지켜보는 구간으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면 전화, 문자 다시 주세요, 시청자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큰 수익 보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청자님도. 네. 시청자님, 목소리만 들어서는 계좌가 다 좋을 것 같은데 아닌 종목이 있을까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한 종목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울지는 말고요, 우리. 어떤 종목 볼까요? 3기요. 3기. 전화 너무 잘 주셨네요.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6,300원이요. 6,300원의 비중은요? 30%요. 30%. 네, 시청자님도 6,300원에 혹시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갔어요. 한 번에 들어가셨고 혹시 10월 달쯤 그럼 들어가셨을까요? 네, 10월 달에 들어갔어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들어가고 한 번도 플러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계속 그냥 빠졌어요.
너무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너무 전화 잘 주신 게 임강민 위원께서 이 3기라는 종목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거든요. 바로 여쭤볼게요. 혹시 네.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외쳐주시겠어요? 네, 도와주세요, 머니머니.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네. 아, 진짜요? 전 아침 못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 안 우리 먹었어요. 아침 못 내가 먹었지만, 네, 그랬어요. 제가, 네, 우리 선생님께서 또 네. 점심을 굶어도, 네. 충분히 배부를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3기를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섹터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3기는 자동차 쪽이에요. 근데 LG와 연관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매우 적합한 종목이죠. 자,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떨어졌어요. 자, 시청자님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매수하고 여러분들 종목이 떨어졌었을 때 이 종목이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해도 가망이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3기라는 종목은 현대기아차의 상승 방향성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 종목으로도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과거에 좀 비싸게 사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수익권으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선생님께서 매수하셨던 구간대는 이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제가 3기라는 종목을 T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자리는 네, 이 자리입니다. 8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크게 올라갔죠. 네, 선생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요. 10월 달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고가권에서 20%에서 30% 정도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최근에 바닥에서 자동차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우수 AMS라는 종목도 바닥권에서 최근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DIC라고 하는 종목도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구형테크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터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THN이라고 하는 THN이라고 하는 자동차 종목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께서 3기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만 3기라고 하는 종목은 자동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전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선생님께서 비중이 조금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시면서 오랫동안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올해 한 상반기까지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요. 네. 증권사에서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것 중에 목표가를 9,000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고점을 충분히 올해는 뚫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아자동차가 9만 원을 가게 되면 자동차 종목들이 아주 크게 오르게 될 텐데 기아차의 9만 원까지 같이 지켜보시면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시청자님. 네. 점심 메뉴는 뭐예요? 아직 아침도 안 먹었어요, 사실. 아직 안 먹어도 배부른 배부르지 전략 않으세요? 되었으니까. 그쵸? 꼭 힘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 네,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위원님, 시청자님 굶기시고 그래요? 여러분 식사는 꼭 맛있게 하시길 바라면서 문자 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2764번님께서 임강민 위원님 팬이에요. NHN벅스 19,250원에 15% 제발 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NHN벅스면 한때 날렸던 종목이잖아요. 싸이월드 관련주죠. 그쵸. 근데 최근에 특히 목요일 금요일에 좀 뭐랄까요? 그 선이 조금 이탈된 느낌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차트상에서 그려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 우리 어떤 주식이 있었을 때 여기가 최고로 고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테마주가를 고점에서 잡았었을 때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판단이 안 들고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자,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벅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27,000원까지 갔었던 주식이 2만 원에 왔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것 같고 정배열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이때까지만 해도 그림이 좋았고 이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게 되는데 근데 변수라는 게 있죠. 항상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 지수 조정과 함께 종목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테마주 중에서 바닥권에서 100%, 200%씩 올랐던 종목들은 이게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50%, 100%씩 수익을 낸 사람들이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NHN벅스랑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인트라메딕인데요. 싸이월드가 재개를 했습니다. 싸이월드가 근데 이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메타버스 플러스 싸이월드 다시 한 번 더 연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자, 인트라메딕이 대장주예요. 인트라메딕이 감자라고 나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HN벅스도 사실은 이 구간대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자리는요. 사실 추천을 드리기도 정말 어려운 자리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한 자리죠.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요. 대응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종목 기준 가격은 이 정도 15,000원 부근대가 정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이탈된다고 한다면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손절 물량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기존에 수익을 본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많은 물량을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15,000원의 가격이 지켜지는지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가 지켜지면서 정말 운 좋게 2만원대가 다시 한 번 더 오른다고 한다면 그때는 매도하시면서 본전권에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2764번이 NHN벅스 19,250원대 자리 지금 꼭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우리 임강빈 위원님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자, 참여 코드는 잠시 후 무방이나 이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셔봐도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TS 트릴리온이고요. 1,500원에 30%. 사실 탈모 관련주가 갑자기 시세를 또 끌었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목요일. 네. 근데 이 종목 때문에 금요일에 만약에 나오지 못해서 탈모 관련주에 접근했다가 내가 탈모가 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같은 고민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힘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이 답일지. 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예. 또 느낌과 감각이 있어요. 예. 네, 느낌과 감각이 있는데 그동안 잘 올라갔었던 이 종목은 이재명 정치 테마주, 그쵸? 이재명 씨의 정치 테마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씨가 탈모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TS 트릴리온 같은 이 탈모 샴푸 관련주 그리고 위더스 제약, 대봉, LS 그리고 금요일날은 폴라리스, 우노 같은 이런 가발 관련주까지 모바일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게 힌트입니다. 자, TS 트릴리온을 보시게 되면 이 현상을 갔습니다. 이 현상 분봉인데요. 이 현상을 가고 나서 이 자리가 급격한 시세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때 TV방송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탈모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정치 테마주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자,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자리가 시세가 나오게 됐는데 1,5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만약에 이 종목을 시초가 매수해서 1,600원대 올라갔었을 때 못 팔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나을 수 있겠지만 이걸 떨어지는 주식을 1,500원대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매매를 하셨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안 하신 것도 사실은 조금 잘못된 대응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요. 자, 이 종목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위더스 제약입니다. 위더스 제약을 보시게 되면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음봉이 나왔지만 시간 외 단일가로 5% 정도 상승이 났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 가발 관련주들, 탈모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TS 트릴리온, 위더스 제약,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 같은 기업들이 이 세 가지가 현재 탈모 관련된, 모바일 관련된 이런 기업인데요. 자, TS 트릴리온을 보유하신 분들, 사실 이런 자리는 잠시만요. TS 트릴리온 이런 자리는
고수들은 공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고 오히려 금요일날 시초가에 매도하는 형태로 매매를 하지 이런 자리는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만약에 이 자리가 조정이 1200원대까지도 올 수 있지만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대에서 원래는 정말 기적적으로 거래량이 이날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960억 정도 나왔거든요. 한 1,500억 이상은 터져야 됩니다. 1,500억 이상 터지게 되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요. 근데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도 급작스럽게 꺾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 관련주는 이재명 씨의 지지율도 주말 사이에 꼭 보시면서 뉴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은데 지지율 여부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월요일장 예측까지 좀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좋은 수익 또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S 트릴리온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잠시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임광빈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추가 전략 한번 세워봅시다. 지난주에 새해 선물로 저희에게 코인테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도 목요일에 또 상승세가 급격하게 또 보여졌던 부분도 있고 시장이 사실 쉽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플러스권을 지켜가긴 했는데 위원님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 한 번만 더 짚어주셔도 좋겠어요. 자, 이 종목은 테슬라 관련주이면서 2차전지 장비 주식인데요. 네. 야, 정말 제가 왜 새해 첫날부터 이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 1년을 바라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장비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 대보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기업은 자석을 통해서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엠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의 협력 관계에 있는 장비 기업인데 이렇게 장비주들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은 장비 주식 중에 하나인 코인테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급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글로벌 2차 전지 업체, 배터리 제조업체와 함께 이 공급을 했다. 80억 원대 정도 이 공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왜 그러냐? 2차 전지 장비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27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그 IPO 자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투자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투자 캐파 증설과 함께 장비주들이 항상 시세를 강하게 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인테크 아직 움직이지 않은 2차 전지 장비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요.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1,000만 원, 2,000만 원 묻어두세요. 그러면 2자리 이상 수익 나면서 월급이 더블이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자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코인테크는 안 떨어지죠. 그만큼 이 주식은 강한 종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31,000원 구간 우리가 잘 매수해가면서 자, 이 종목 36,000원, 4만 원대까지 쭉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 좋습니다. 왜 새 선물 종목이었는지 이유가 다시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쭉 끌고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농사 개념으로서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공략해 볼 새로운 종목 언급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사실 쉽지 않은 장이지만 어떤 종목이 또 반짝반짝 빛이 날지요? 자, 매매를 할 때 제가 가장 영순위로 보는 건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료. 주시장에요. 아주 섹시하고 트렌디한 재료들, 특히나 주식 시세가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재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매각, M&A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삼자 배정, 최대 주주 변경, 우회 상장과 같은 이런 재료들을 가진 기업들은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을 때 공략하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주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섹시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매각 이슈가 있는 영풍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요. 최대 주주 Q캐피탈이 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각 이슈가 다시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거래소에서 조회 요구 공시를 했죠. 네,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공시를 통해서 표명했기 때문에 매각 이슈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재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와 함께 아주 크게 성장한 기업인데요. 자, 코로나 때 실적이 늘어나면서 바닥권에서 3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터지면서 매각 이슈가 불거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근데 재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M&A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재지 관련 중에서 M&A 이슈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바로 태림포장인데요. 태림포장을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림포장은 언제 매각 이슈가 나왔었냐? 19년도 2월 달에 처음 나왔습니다. 자, 19년 2월 달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요. 바닥권 4,000원대에서 1년 동안 우상향하면서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이때도 최대 주주가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줬죠. 재지 관련주들이 M&A 매물로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골판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택배 포장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영풍재지에 관심 가져야 되냐? 이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요. 최대 주주가 55%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55% 매각가가 1,500억에서 2,000억 수준이니까 지금보다 프리미엄을 50% 더 붙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가총액 지금보다 50%가 더 높은 3,000억대까지 간다고 한다면 최소 이 종목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후에 있는 무방까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종목 볼 때. 근데 영풍재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재료가 이제 매각 쪽에 있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노려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그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다면 영풍재지에 대한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지만 사실 이번에 또 단기 매매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13일 전까지의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자, 우리 13일, 왜 하필 13일일까요? 우리가 12월 28일이 배당락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일매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기관 투자자들이 12월 달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사놓고 지금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팔 거나 13일까지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일은 두 번째 목요일로 옵션 만기일이죠. 자, 13일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까지는 지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수 관련주들을 매매를 못한다. 그러면 단기 종목이나 정치 테마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가 아주 기회다라는 겁니다. 단기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테니까 모두 무료방 참여해 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늘 참고하셔서 지금 지수에 대한 예측 그리고 좋은 종목에 대한 부분들 또 가격 전략들까지 꼭 얻어가시는 종합 선물 세트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임광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네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도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되는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 이쪽에 QR코드도 있으니까요.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로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임광빈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무료 방송 열려져 있고요. 여기서 임광빈 위원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끈끈해가 머니왕에 떴습니다. 왕이 될 상 이재상, 섹시 종목 임광빈 이들이 뭉쳤다. 시황부터 실시간 상담까지 주식 명가 해결사
도와줘요, 머니맨! 우리를 구해줄 머니맨 좋은 정보. 저점 매수를 정확히 짚어주는 황매끼를 공부하는 시간. 좋은 정보의 황매끼. 지친 당신을 위한 주식 쉼터. 매주 토요일 10시 30분 채널 고정.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곁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쉽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하다가 어려울 때는 우리 MTM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을 봐서 기쁠 때도 저희와 함께 그 기쁨 더 나눠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주식 잘하는 위원님들만 저희가 토요일에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피날레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여러분이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잘 매수하셔서 또 좋은 자리에서 잘 팔 수 있도록 그 전략 주고 계시는 좋은 정보 위원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노란톡 통해서 다양하게 소통도 나누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에 도와드릴 거고 역시나 QR코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쫙 이 부분 갖다 대보세요.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무료 방송 또한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무방 주제를 보니까 맞아요. 어제장이었죠. 아진 엑스텍이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 좋은 정보 위원께서도 좋은 자리에서 역시나 이 아진 엑스텍 공략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황금주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 또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지. 사실 우리 좋은 정보 위원께서 2020년, 2021년 2년 연속 베스트 전문가십니다. 최우수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시장의 그 높고 낮음을 경험했던 전문가가 계속해서 베스트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어떤 장이든지 그 장을 싸워서 이길 만한 무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너무 소개가 길었을까요, 위원님?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자, 오래 기다리신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정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좀 이렇게 환한 얼굴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시장은 그러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 또 지나가 보면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은 팁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오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팁이 조금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궁금하기 때문이죠. 위원님. 네. 일단은 미장은 다시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빠져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 금요일에 좀 반등을 주긴 줬는데 글쎄요. 시원한 반등이 우린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것 같고 자, 어떻게 시장을 정리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 쿠어바디스. 주요 어디로 가시나니까 어디 그런 가시나. 말씀인데 시장이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죠? 네.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황매길 코너이긴 하지만 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시장 흐름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장의 맥을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이제 밤사이에 좀 안 좋았어요. 뭐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은 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났는데 한번 미국 시장부터 잠깐 들여다볼게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네. 다우 지수는 그래도 뭐 한 0.01%니까 예, 4포인트 가량. 네. 이게 뭐냐면은 주식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이미 상승이 철시해서 기존 운동을 계속하는 거 뉴턴의 제일 법칙, 관세의 법칙에서 움직여요. 그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회귀의 본능이 나와요. 회귀, 돌아온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격 조정이라는 네. 거예요. 대세 기조가 끝나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이격 조정이고
이제 그래서 20에서는 지키는 흐름, 자, 긍정적인 경우는 이제 또 월요일 날 상승 가능성도 엿보이네요. 그럼 왜 그러냐? 보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다 과매도 구간이에요. 네. 노란색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예. 약간 살짝 비치고 있죠. 네네네. 이런 것들이 과매도 구간이고 터닝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장주란 말이에요. 성장주가 나스닥이잖아요. 네. 나스닥이 좀 많이 아파요. 요즘 많이 아파요. 예, 많이 아프죠. 네. 그러면 나스닥 한번 차트를 통해서 나스닥 한번 볼까요? 네. 전 나스닥이 이제는 거의 이격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대세 기조가 끝난다냐?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기조가 유효한 가운데서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조정이 일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다중바닥을 형성한다든가 아까 다우처럼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이격 조정, 메우고 가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니까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대략 1.766까지 올랐어요. 네. 대단히 많이 올랐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당연히 그것서 반작용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를까요? 우리가 이제 금리를 보는 기준이 있는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그것도 이제 금리인데 금리만 봤을 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네. 그 다음에 시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상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 차예요. 장단기 예, 금리차. 2년하고 보통 10년 기준으로 10년, 쓰는데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막 이렇게 수렴할 때 그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정책 금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FED에서 정하는 그 정책 금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성장주가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이유가 네네. 바로 뭐냐면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뭐 팬데믹이라든가 또 금융 위기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보통 뭐냐면은 유동성 장세. 이제 뭐 돈 풀고 네. 금리 뭐 인하시키고 네.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간 반락이 오고 실적 장세. 예.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예요. 역금융. 예. 그때는 뭐냐면 금리가 쫙 오르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쳐요. 예. 그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 내지 3%대였어요. 네. 그러면 올해 FOMC에서 세 차례 금리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 봤자 0.75%예요. 그래 봤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대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이것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금리가 이제 뭐 주가는 먼저 반영하는 거죠. 네. 근데 끝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1, 2, 3, 3중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 오실레이터가 8까지 떨어졌어요. 예. 보통 교과서적인 그런 우리가 이론에 의하면 네. 20 이하에서는 매수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도 봐요. 움푹움푹 파질 때. 이게 공포를 유발했을 때예요. 또 이때도 그렇거든요. 이때도 그렇거든요. 네. 지금 이 구간이 왔다. 그래서 힘들고 좀 지쳐있지만 이제 다음 주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월 효과가 이제 전약 후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변곡점이 만기일이 될지 그보다 앞서서 먼저 움직일지 그건 시장 흐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늘 제가 좀 여기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가장 궁금한 게 또 아픈 곳이 궁금한 것이 어떤 것이나 저는 풀어주는 그러길 원하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네. 네. 사실은 제가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 미국 시장 급락 나왔거든요. 완전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파락할 때 오히려 분할 매수를 갖자. 목요일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어제는 이제 만약에 손절해서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지표가 다 과매도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앵커님 말씀대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어떨 것이냐. 물론 좀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이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선을 빨간색이요? 예, 빨간색 네. 굵게 그렸죠. 네. 이게 뭐냐면 8월부터 진행되어 왔던 하락 추세선 주 추세선이에요. 오. 이게 좀 하락이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돌파한 게 어디냐면 12월 달에 양봉 나왔죠? 네네. 12월 달에 돌파했어요. 했네요. 예. 했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보는 기술적으로 그 바로미터는 뭐냐면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거기가 지지를 해주느냐. 네. 근데 저는 이 자리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이미 과매도권이에요. 서서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왜냐하면 시장이 참 어려울 때는 뭐 미국 금리 어쩌고 이런 거 해봤자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네, 거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될까?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네. 그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가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코스닥일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참 그 코스닥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 어제 아침 새벽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코스닥 주워 담는 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타이틀을 아마 그 썸네일 타이틀에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결국 황미끼가 뭐죠? 내용 있는 종목 저점에서. 저점이죠. 네.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저점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지치고 막 공포스럽고. 이것은 이미 아까 기술지표가 다 바닥을 의미했거든요. 어제 보니까 이것이 뭐 한 5, 6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때 안 사고 언제 사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공포스럽죠. 왜냐면 매스컵 다 큰일 났다. 뭐 미국 뭐 그러니까요. 급락 나왔다. 그러죠? 근데 참 이게 꼭 청개구리처럼 또 지수 탁 올랐죠? 코스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매크로하게 코스닥을 네. 볼까요? 예,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게 되면 대략 이거 음선이 나와요. 그러면 월요일날 미국 나스닥이 안 좋았으니까 이 음선에서 밑꼬리를 봐야 됩니다. 이 밑꼬리는 꼭 커버를 해요. 가만히 밑꼬리 커버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 앵커님도 보시고 시청자님도 보시고 이 밑꼬리였죠. 네. 밑꼬리 길게 다른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개미핥기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개미핥기 패턴. 개미핥기 아시죠? 이렇게 네네네. 주둥이 삐쭉 해가지고 이 패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건 외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외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커버해요. 이때도 어느 정도 커버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커버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주보로 봤을 때 미리 그리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지만 왜냐면 맨날 보고 대응하자 고 언제 오르면 사고 내려면 팔고 맨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60주선 이게 살짝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리는 그림 그래요. 양, 음양 하면서 이런 효과 있는 게 이때부터 잡아주고 만기를 끝나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효과를 기대해서 월봉 한번 볼까요? 좋아요. 월봉 다시 월봉까지 기왕이면. 예. 자, 이런 효과 살아있는 게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이게 밴드 기준선인데 여기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차면 이거 뭐 전략 후강이 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럼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신규 상장주 변화 없습니다. 모빌리티, IT,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NFT를 비롯해서 메타버스 네.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 쪽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지수를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 오묘한 진리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여러 가지 이 분석해 주셨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 부분 좀 실감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이제부터 하나씩 언급해 봐도 좋겠고 다음 주 전략까지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 위원님, 예. 사실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올라도 내 종목이 안 가면 오르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네. 결국엔 종목이다라는 생각도 또 들기는 하는데 이번 주 힘들었던 장인데 황매끼는 또 열일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해냈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장황하게 그 시장? 예. 시황 전략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굉장히 심리적인 관계가 있어요. 심리. 예, 심리. 예, 뭐 심리. 이거 이제 우리가 그러거든요. 지나가 보면 알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을 해서 맞아요. 심리를 잡아드는 효과 하나, 그다음에 좀 앞서가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예측해보자. 주식도 대응의 그 영역이라는 거 맞기는 맞아요. 네. 저도 그 수긍합니다만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오르면 사고 내리면 바로 똑같은 네, 얘기 네. 아까였지만 그래서 수익을 못 나요. 그럼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이 로망하는 거 자기 계좌 수익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답은 간단해요. 여론몰이에 쏠리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내용 있는 종목들을 어디서? 저점에서. 그게 황미끼 잡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번 주 몇 가지 종목들이 괜찮았는데 네. 한번 어려운 야에서도 황미끼 하는 맥점들을 보겠습니다. 제가요 그 연초에 특집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3일날 굉장히 좋은 종목을 하나 발굴해 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따도 이제 무방 말씀을 했지만 무방에서 이미 예고드린 종목이 있어요. 근데 1월 3일날 썩 좋지 않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도 아주 멋지게 상한가 근처까지 뽑았던 종목이 뭐냐? 바로 모아텍입니다. 모아텍? 야, 모아텍 한번 차트 기법을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양선을 5개 정도 오. 뽑고 갭 상선 출발했죠. 네. 그런데 보통 우리 개인투자들 이럴 때 환호성을 하면서 이제 장대 한번 좋아요. 이때 매수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갭 하락에서 음선이 나왔어요. 네. 이 음선도 역전된 방치 음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전된 방치 음선이 나서 이것도 뭐 VI 걸리자마자 그냥 당일날 27%나 올랐거든요. 이것은 첫 스타트부터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당일 27% 좋은 수익을 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몇 점 잡는 것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전략 몇이죠? 완. 청출 어람이 되시겠어요, 조였으면. 이게 반면, 역전된 방치, 거래가 수반 이평소 뚫었죠? 네. 그러면서 도지가 나오죠? 네. 이런 패턴들은 거의 수익을 줘요. 그러니까 이럴 때 따라가면 또 다음날 내리니까 또 속상해서 이제 뭐, 보통 이런 거예요. 기계적인 매매를 해라. 그러면서 3%, 5%는 무조건 손절하라.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참 편하죠. 그런 매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매매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네. 이때 이렇게 기가 막힌 위수염 밑구리 타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다. 황매끼 포착해서 대략 한 7% 정도 수익을 냈네요. 그 다음에 완전 제가 완전 저점에서 잡아서 황매끼 잡아서 하여튼 뭐 거의 100% 이상 났던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장대 양선 다음에 음선의 세 개의 도지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급히 상한선에 100% 났죠. 그 다음에 또 황매끼 포착한 게 여기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음선 세 개에서 딱 포착해가지고 18%나 좋은 수익을 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에서도 18%는 뭐 적지 않죠. 그것도 단박에 그쵸?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DKND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세요. 우리 이하선 앵커님께서 네.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이때는 손이 안 나가죠. 못 나가죠. 못 나가죠. 예.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매일이 아니고 대부분이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죠? 장대 양봉, 척삼병. 근데 여기서 잘하면 조금 럭키업은 수익 나요. 근데 어디서 이것도 양 음량에서 그때 황매끼 처음 포착된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 그때 배우셨잖아요. 네. 양면 패턴을 돌릴 때 5일선 아래에서 도지. 역전된 맛이 실효성이 높다. 네. 이럴 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컨 타임은 어디냐? 바로 이럴 때예요. 여기서 양양 여기 이제 그 쌍둥이 패턴이었죠. 네. 하루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포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살짝 누르고 그래도 10% 정도 계속 수익을 주잖아요. 완전 저점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스타캐스틱인데요. 네. 오실레이터예요. 오실레이터가 거의 다 이렇게 노란색하면 이게 다 과매도 예, 구간이에요. 과매도. 네, 그렇죠. 그쪽 그 빨간색 보이죠? 네, 거기 여기요. 이게 다 과열 구간이고. 여긴 과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점 잡으시면 글쎄 뭐 100% 보장 없지만 수익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우리의 효자 종목이 있어요. 효자. 정말 효자 종목입니다. 셀바스 AI가 되겠습니다. 셀바스 AI는 반프로에서도 제가 추천드렸나요? 기억하죠, 알죠. 기억하나요? 네. 그래서 여의도 주식왕에서도 했던 종목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황매끼 코너지만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맥점 매매를 잘해야 돼요. 그게 콜라보가 돼야 돼요.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잖아요. 저점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황매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셀바스 AI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AI 하면 보통 대부분 회사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요.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나는 게 바로 이익이 나는 게 이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 보면 우리가 뭐 무슨 그 내비게이터인가 뭐 네네네. 그런 거라든가 뭐 티맵 같은 거 다 네.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어떤 아나운서가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전방 50m. 뭐. 네, 그렇죠. 그 아나운서 그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게 음성. 그렇죠. 합성 기술이에요. 예. 그게 AI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 뭐가 되냐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DOU 아시죠? DOU. 그다음에 또 그 우리 하이브 네. BTS에 하는 아미. 그게 다 이제 그 팬클럽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있죠. 일일이 못 해요.
그런 것들 요즘 또 대선도 그거 나오던데 AI 네, 그렇게 네, 네. 나오던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회사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캐시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업 내용을 알고 거기다가 또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까지 이거 AI 기술이 있으니까 메타버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유지역 스튜디오 제휴까지 했죠. 그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죠. 그러면서 황맥과 잡은 몇 점들 양음력 패턴에서 이렇게 처음, 그다음에 또 쌍둥이 패턴을 두 번째, 여기서 또 이게 나오네요. 도지 양음량 패턴에서 이때 또 세 번째, 정말 이 종목 퍼펙트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이따가 오늘 무방이 제가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무방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이런 종목 잡으셔야죠. 그쵸. 꾸준히 오르는 이 종목. 예, 아까 아전에서도 있지만 예. 정말 요거 이 다음에 나라가 나라 표현을 겁니다. 아주 좋은 흐름을 날개를 달 종목. 그렇죠. 네. 예, 이것은 제가 또 무방에 잠깐 힌트를 드릴게요. 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리 이렇게 예고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셀바스의 다음에 이제 바로 어제 뭐 지수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황미기가 잡아낸 그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해성 DS예요. 해성 DS. 해성 DS는 차량용 리드 프레임에서 국내 탑픽입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황미기가 잡아서 완전 바닥이었죠. 와. 좋은 수익을 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노리셔야 돼요. 이평선 여기 딱 지지하면서 쭉 떨어지죠. 네. 이게 지금 설명해서 도지 또는 역전된 망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상승을 누른 거거든요. 네. 이평선 지지받죠. 네. 예? 그러면서 거래가 좀 감소시키죠. 예. 이런 것들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제 정말 제대로 저도 이걸 똑같이 우리 이제 같이 공략하려고 그랬는데 높아서 네. 저는 갭 상승 출하는데 안 사거든요. 근데 시가 대비해서 6% 상승했어요. 그보다 더 안정형이 어제 같은 경우도 바로 타이거 일렉이라는 타이거 그런 회사예요. 일렉. 타이거 일렉이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타이거 일렉 최근에 네. 상 갔던 종목. 정확하시네. 장갑전 종목. 역시. 이때 상가고, 이때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IP인데, 뭐 TSE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이것도 또시 양, 음량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이화선 앵커님이나 요즘 주식 많이 늘으셨던데, 이게 우리 대기실에서 지금 얘기할 때. 이 코너 때문이죠. 많이 늘으셨던데, 직장 다니시던 주린이분들이 누구나 다수인 수든 일 잘해요. 정말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보세요. 나 팁을 알려드릴게. 이때 양선을 크게 한번 뽑았죠. 네. 이것이 상승을 장악하면서 어떤 다 뚫는 뭐 지붕 뚫고 하이킥 네. 뭐 그런 이게 뚫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눌림을 줘요.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눌림을 주면서 이 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쉽게 깨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지금 매집봉이거든요. 매집봉.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쵸. 팔은 흔적이 없잖아요. 파는 적이 없어요. 그럼 세력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쉽게 해서. 그러면 이럴 때서는 진짜 크게 빠질 룸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이평선 지지까지 봤죠? 네. 그러면서도 어제 7% 정도 상승했다. 뭐 이렇게 이번 주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낸 거 네. 흥미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확실히 차트 읽는 방법에 대한 힌트들 많이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더 큰 수익 냈던 종목들, 그 부분들 저희가 딥한 심화 종목으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심화 시간입니다. 50% 넘었던 수익률을 냈던 종목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매수했고 매도했는지,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래했던 종목들 가운데 큰 수익 냈던 종목의 비밀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잘 공부하셔서 다음 주 장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심화 시간입니다. 위원님, 어떤 네. 종목으로 한번 연이어서 볼까요? 예, 저는 이 시간을 하면서 항상 좀 높아심이 있어요. 왜요? 그래서 자랑으로 보시는 분들 계셔서 이게 참 제가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서 성공하는 건 간단해요. 어떤 거죠?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예. 그리고 대중들의 가는 길에서 잠깐 멀어져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택하라. 거. 예. 좁은 문을 선택할부터 꽃길이 열린다.
제가 우리 조은정 의원님의 명언을 다 알고 있음이 참 영광이네요. 그런데요. 예. 알고 있어도 막상 실전에 들으면 안 돼.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틀리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식에서 성공 투자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진짜. 네.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하는 만큼 아는 만큼 성공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막연하게 맨날 뉴스 따라서 매매해서 뭐 몰려다니면서 테마주나 하고 뭐 대선 인맥주나 했었고 이렇게 하면 수익도 나는데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되냐. 예, 우리가 이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공부하는 만큼 아는 만큼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꾸 투자의 팁이에요. 루틴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열린 게 몇백 년 되죠. 거기서 새로운 이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복귀하면서 아 이게 맥점이구나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12월 달에 황미끼가 포착해서 50불 이상 수익 난 것이 무려 11개입니다. 그건 이따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어떻게 맥점 포착하는지 조금 오래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맥점 다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한번 차트를 보세요. 기업 내용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되면 누르면서 야음양 패턴.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딱 모양이 이평선 밀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평선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막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이평선 정렬 정배일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끼를 동아줄을 꼰다 생각하세요. 동아줄을 튼튼히 꼬면은 그때부터 그 동아줄이 쉽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동아줄을 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양음양 캔들에서 캔들의 오묘한 조화와 함께 그때부터 쫙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계단식 상승판을 이루면서 110%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권에 서서히 오고 있지 않나 120에서 좀 오게 되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동진 세미캠이 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정말 기가 막힌 맥점이 바로 여기에서 자 이럴 때는 거의 지치고 힘들어서 매도하게 만들거든요. 참 묘합니다. 근데 뭐 삼성에서 여러분 강강의 그 재료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 이 쌍둥이배트 잡았는데 이때부터 좀 한번 멋진 상승이 흐려나오면서 단기간에 46%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덱스터가 되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건 정말 황미끼가 기가 막히게 맥점을 잡은 건데요. 이때예요. 아까 제가 쌍둥이 패턴을 말씀드렸죠. 상승한다면 이럴 때는 매수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장대양 본 다음에 음선 나오면서 이것도 조금 미온적이 약간 미심적이니까 이때는 좀 웨이팅 했다가 이렇게 쌍둥이 패턴 나오면서 황미끼가 포착했고 그다음부터 계단식 상승파에서 이것은 초단기에 193%나 좋은 수익을 낸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전지에서 역시 나노 신소재가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업 내용을 이제 뭐 제가 그때 CNT에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할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 또 상승에 또 한번 눌림 이때에서 위수형 밑꼬리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에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평선 모양을 보십시오. 여기서 배열도가 정배열 초기 그러면서 이격도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딱 이걸 지지하고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또 20에서 타고 계속 계단식 상승파도가 가져가면서 185%나 상승했다. 물론 중간에 또 상한가까지 뽑았네요. 이것도 이제 서서히 또 관심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팁 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5G에서 대장은 HFR이었다. HFR 같은 경우는 제가 5G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프론트홀, 거기에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미국의 AT&T, 버라이즌 다 이런 데 지금 거래한 그런 거래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후지시하고도 그 거래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5G를 볼 때 국내는 이제 투자들 별로 안 하잖아요. 해외를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 봐야 되고 인도 시장 봐야 되고 일본 시장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때부터 상승률이 눌리면서 포착해서 5G에서
이 종목처럼 수익 많이 난 종목 있나요? 황미끼가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67%나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액이 많던 적던 그다음에 또 주린이 보시던 직장 다니시던 누구나 다 여유 있게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기업 내용 되지 또 기술적으로 맥점 되지 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KC가 되겠습니다. KC인데 KC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정확히 이것도 한번 보세요. 고점들이 많이 내렸죠. 내린 다음에 역전된 망치 음선이 나와요. 하락 구간에서 역전된 망치 음선이 나오면서 거래가 급감할 때, 거래가 감소할 때 그건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소리 참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많이 배우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쉽게 배우잖아요. 구구단 외우는 시계. 구구단이 가장 쉬운 그 뭐 수학 아닙니까? 처음 입문할 때. 5일선을 위해서 장대 양봉, 적산병, 돌파 양봉을 노려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미 뭐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종목, 대표적인 삼성전자 96,000원을 때 안 했습니까? 그때는 잘못하다가 소위 말해서 물레대락 일수죠. 근데 이때는 손이 안 나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평선에 지지받죠. 거래 감소하죠. 가격 메리트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KC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전력 반도체 예,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패러다임도 이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오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상한가가 다음날에 그 보지도 않습니다. 그 눌림에서 보기는 보는데 첫 세대기면서 기업 내용이 좋으니까 반도체에서 이때부터 3년종 상한가 이 종목도 정말 퍼펙트하게 마디마디 17번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 이거 어지럽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은요 제가 시장 팁을 말씀드리면요 재작년에 3월달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은 올해 여러분들 중기익은 요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도 저점들이 140, 50% 올랐잖아요. 지금 뭐 조정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상승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울각도가 줄어드니까 소위 말해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마디마디 맥중 공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매도해놓고 여기서 눌렀을 때 10% 됐을 때 1100주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리 마법으로 수익을 극대화 나가는 거죠. 저는 이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GND S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이것도 황미끼 포착은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이것도 역시 5일선 아래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릴까요? 진정한 대박은 내용 있는 종목입니다. 역배에서 시작돼요. 근데 역배도 초기가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다 지쳐서 매도하고 손절이 나왔을 때 대표적인 게 재작년 3월 19일에 아니었습니까? 그때 보게 되면 역배로 시작되는 거고 5일선 아래를 노려라. 내용 있는 종목들. 거기에는 이 바로미터, 이 황미끼 잡아주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이것도 뭐 단기간에 82% 정도 좋은 수익을 드렸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비트나인이 있어요. 조금 이제 스피드가 나갈게요. 이것도 황미끼와 포착해서 음선 3개 다음에 이 토지 상한가 뽑아서 73%가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피코그램이 있습니다.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이것도 황미끼와 마디마디 포착했죠. 이것도 이거 황미끼 전략 넘버1 도지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서 VI 발동까지 가면서 이것도 또 한번 황미끼와 포착 양음양 패턴에서 66%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브리봇도 있어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황미끼와 전략 1에서 잡은 건데 이평선 밀집이죠. 우리는 절대 이럴 때 매수 안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도지 음선을 주고 이평선에서 그 다음날에서 역시 멋지게 급등하면서 92%나 상승이 일어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셀바세인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제 좀 스키핑 하고요. 한국 BNC가 있습니다. 한국 BNC도 이것도 역시 양음양 패턴. 양음양. 역전된 맛이 신뢰도가 높죠? 이때부터 또 한번 급등. 그 다음에 음선 3개짜리를 노려라.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이때부터 뭐 슈팅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또 하나 이제 QSI가 있습니다. QSI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셀바스 AI, QSI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연구해서 개발한, 그러니까 여러분께 발굴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셀바스 AI, QSI 놓쳤다라면 이따 제가 무방 그런 대 힌트를 드릴게요. 어찌됐든 이 종목도 역시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황미끼 전략 남바원에서 2% 밀집해서 이제 그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이 회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메타버스를 볼 때 무엇을 보셔야 됐어요? 플랫폼에서 이제 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디바이스를 봐야 돼요. 디바이스 센서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그 기술이 진보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모빌리티 나올 때 짝짝 홀로그램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살 수 있는 게 바로 QSI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내용 보고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니언스가 바로 보안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것도 양념에서 50% 초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12월 달에 나왔던 종목 딱 11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신데카 바이오가 있습니다. 신데카 바이오도 이것도 역시 양업량이에요. 다만 이것은 이제 5일 위에서 그렇지만 이것도 양업량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55%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유주행에서 인포뱅크가 있거든요. 인포뱅크도 상승한 다음에 싹 눌리면서 이게 도지거든요. 도지를 많이 누리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54%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기가 막힌 맥짐 하나 있었는데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고했던 겁니다. 무방에서 역전영화 최대 도지 상한가 뽑고 49%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진 엑스텍입니다. 예, 로봇 관련주죠. 좀 시간은 됐지만 이것도 황미끼가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전저점 깨지 않고 개다시 상승파 49%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였어요. 그러면 상한가 간 종목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이거 한 1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제2의 아진 엑스텍 그걸 노리자. 그 셀바스 AI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QSI 이 숨은 진주를 하게 되면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종목들도 살펴봤고 아진 엑스텍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좀 살펴봤는데 특히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했잖아요.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네요.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우리가 똑똑 노크해보면 좋을지요, 위원님? 예, 제가 이제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예. 좀 좋게 보는 종목은 애니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오, 애니플러스.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예? 방송 혹시 보셨어요? 방송을 보진 않아요. 저는 머투만 보니까. 예, 그 방송 채널 애니플러스도 운영해요. 근데 압니다. 예. 이 회사는 뭐 하냐면 애니메이션을 그 제작하고 유통하는 회사예요. 작품이 한 800개 이상 유통하고 있고요. 네.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국내 방송 채널 커버리지가 한 3천만 명 해외까지 진출해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매출액이 한 3분기 110%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순이익도 24억.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가장 좋을 때 흑자 전환할 때, 턴어라운드 이랬을 때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렇게 좀 우리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NFT 진출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격 전략은 네.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여러분, 애니플러스를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죠. 무료 방송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집중해볼게요. 더불어서 무방 주제가 또 후속 황금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위원님, 네. 준비해주신 내용 굉장하다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세 종목을 강조했어요. 셀바스 AI 잘 모르셨죠? 네. 예? 그다음 몰랐죠. QSI 잘 모르셨죠? 예. 아젠엑스텍도 그렇죠. 아젠엑스텍 상적도 상한가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제2의 셀바스 AI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2의 QSI 그걸 노리셔야 되겠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종목들 한번 제가 물론 히든 종목이라고 힌트를 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면 미국 재료 투자 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오늘 저희 무방에 꼭 참여하십시오. 오늘 제가 또 선물도 쏠 거고 또 투자의 팁도 드릴 거고 그럴 테니까 힘드셨던 분들 특히 직장인 주린이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쉽게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잠시 후 시작을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빨간 버튼 있네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저희 응원드리고 있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무료 방송 또한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펼쳐질 월화수목금 저희 또 힘내서 달려볼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